안녕하세요, 여러분. 튀르키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케밥? 아니면 그 쫀득한 아이스크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 하나하나에 거대한 제국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음식, 제국, 그리고 정체성이 아주 복잡하게 뒤섞인 매력적인 땅, 튀르키예로 한번 떠나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음식으로 역사를 살짝 맛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선 거대한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로마의 유산을 차지했는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역사가 지금의 튀르키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다양한 얼굴을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튀르키예를 제대로 알려면요, 뭐니 해도 그 맛의 역사부터 파고들어야 제맛이거든요. 튀르키예 아이스크림 드셔보셨어요? 그 특유의 쫀득쫀득함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도대체 뭘로 만들었길래 저렇게 찰기가 넘칠까?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자,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밀은 바로 이 세 가지의 환상적인 조합에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돈두루마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아주 진한 염소젓이고요. 여기에 쌀렙이라는 야생 난초 뿌리 가루가 들어가서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스틱이라는 나무 수액이 들어가서 그 쫀득함을 완성하는 거죠. 이게 바로 튀르키예 남동부 카흐라만 마라슈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아주 오래된 레시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튀르키예 여행 가면 꼭 보는 그 아이스크림 쇼 있잖아요. 막 약 올리면서 주는 거. 그거 혹시 몇백 년 된 전통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은요, 그게 1980년대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생각보다 훨씬 최근의 문화라고 해요. 좀 놀랍죠? 자, 다음은 케밥입니다. 우리한테 케밥은 보통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케밥이라는 말은요, 어떤 특정 요리 이름이 아니에요. 구운 고기라는 뜻의 고대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꼬치에 깨어 굽든 돌려가며 굽든 중동 지역의 온갖 구운 고기 요리를 전부 아우르는 아주 거대한 개념인 거죠. 그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시작은 무려 기원전 2000년 고대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발견된 꼬치구이의 흔적에서부터예요. 그러다가 9세기쯤 아랍 문헌의 케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11세기 이후에 튀르크 민족이 이걸 제국 전역으로 퍼뜨리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케밥은 어느 한 나라의 음식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여러 문명이 함께 빚어낸 말 그대로 역사의 걸작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제국의 맛이 어떻게 섞이고 발전했는지 봤으니까요. 이제 그 맛을 완성시킨 위대한 제국, 오스만 제국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술탄들의 가슴을 수세기 동안 불타오르게 만든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는 지도자와 그 군대는 정말 위대하다는 예언이었죠. 이 한마디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정복은 그냥 땅 따먹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신이 내린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신성한 목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오스만 제국의 비밀병기가 바로 예니체리였습니다. 정말 독특한 부대인데요. 데부시르메라는 제도를 통해서 점령지에 살던 기독교 소년들을 데려와요. 그리고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다음에 오직 술탄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최정예 엘리트 군인으로 키워낸 거죠. 거의 인간 병기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453년. 수백 년간 이어져온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술탄 메헤메트 2세가 난공불락의 요새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면서 천년을 버텨온 비잔티움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바로 이 순간 세계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져요. 오스만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로마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계승자가 되겠다고 나선 거죠. 이때 로마의 정통성을 두고 두 개의 시선이 팽팽하게 맞붙습니다. 서유럽에서는 로마의 진짜 유산은 우리한테만 있다.
비잔티움은 짝퉁 로마였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오스만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로마의 수도를 차지한 건 우리다. 그러니 이제부터 로마의 모든 권위와 유산은 우리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주장을 공식화한 칭호가 바로 카이세리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황제, 로마의 카이사르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멋부리려고 붙인 이름이 아니었어요.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의 황제가 바뀌었을 뿐 제국은 그대로다 라고 말해주는 아주 영리한 정치적 한 수였던 거죠.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마치 이런 거예요. 식당 주인은 바뀌었지만 음식 맛은 그대로니까 걱정 마세요. 주방장은 그대로 있거든요. 지배자는 우리 오스만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이 누리던 로마 제국의 시스템과 질서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정말 똑똑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제국의 과거를 살펴봤으니 이제 현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과연 이 수많은 역사의 층들이 오늘날 튀르키예 사람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가 있는 땅, 아나톨리아 반도를 한번 보세요. 사실 튀르크 민족이 이곳에 오기 훨씬 아주 오래전부터 히타이트, 그리스, 로마 같은 어마어마한 문명들이 살다 간 곳이에요. 땅을 파면 역사가 나오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유적지 같은 곳이죠. 바로 이 점이 튀르키예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튀르키예의 깊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중앙아시아에서 말을 타고 건너온 우리 튀르크 민족의 역사를 따라가야 할까? 아니면 이 땅을 거쳐간 히타이트, 로마, 비잔티움까지 모두 껴안는 땅의 역사를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할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튀르키예의 복잡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가 바로 종교입니다. 통계만 딱 보면 인구의 99%가 무슬림이에요? 와, 그럼 당연히 이슬람 국가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튀르키예가 헌법으로 나라의 종교를 정해놓지 않은,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세속 국가라는 점이에요. 오스만 제국이 사라지고 현대 튀르키예 공화국이 세워지면서 국교는 없다는 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은 거죠. 99%가 무슬림인데 국교가 없다니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그리고 역사는 책에만 기록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몸속 DNA에도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사이가 썩 좋지 않은 튀르키예와 그리스 사람들이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놀랄 만큼 비슷하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수백 년 동안 하나의 제국 안에서 같이 섞여 살아온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인 거죠. 자, 오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란 과연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 땅이 품고 있는 모든 시간의 이야기일까요? 튀르키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